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오늘부터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체 투자 상품을 하나하나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방식, 공모 리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높죠.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집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대체할 때 대체 투자가 없을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리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이쪽은 관심이 별로 없긴 했었거든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주로 봤었고. 어쨌든 요즘 하여튼 자산 자체가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 불펜이 똑똑한 집 한 채니 부동산 가격은 항상 사회적인 관심사였고, 대선 주자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빚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던 방식 말고 좀 더 쉬운 방식, 리츠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리츠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는 보시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요. 부동산 신탁 펀드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소액 투자로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나눠서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좀 정의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배당 가능한 이익이 나왔을 경우에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지분을 잘게 쪼개서 증권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 플러스 임대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 임대료를 배당으로 해서 받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제 리츠 특징을 좀 보시면 커피 한 잔 값 이렇게 썼지만 이제 주식을 사듯이 몇만 원의 소액으로도 일단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거래나 ETF 거래하듯이 HTS를 통해서 편하게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환매도 쉽고 수수료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실물 자산이 있고,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우리 주가 하루아침에 대폭락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폭락하거나 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세금 감면부터 취등록세 감면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또 매번 배당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 괜찮은 상품을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이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이라는 걸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몇 개 없었습니다. 몇 개 없었고,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 근데 그 활성화하고자 시작했던 가장 큰 원인이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걔를 잡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딘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자꾸 아파트를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해서 목돈을 갖고 여기다 이제 묶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좀 소액으로 나누면 투자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니까 커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데 자산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리츠는 너무너무라도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꼭 써야 될 게 향후에 리츠가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 값이니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많아져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앞으로 좀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조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운용사 같이 브로커들이 있잖아요. 또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실제로 공인중개사 같은 브로커들이 있어서 이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실 리츠는 거기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 소개하는 쪽에서 아니면 주식 소개하다가 잠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 있어서 일단 대중화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붕괴가 딱 일어나지고 나서 오히려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 활성화됐냐면 너무나도 이게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니까 부동산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소액 투자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발전하게 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업부동산이 생각보다 리츠가 수요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소유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요. 투자 수익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되고, 그 폭락했던 그 자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 리츠라는. 리츠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시작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리나라 한국전쟁 휴전을 선언했던 그 대통령이 1960년도에 리트 액트라는 데 이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리트는 이제 부동산 투자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 개인들도 대규모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리츠는 이제 부동산 성격에 따라서 12개의 섹터로 좀 구분이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 상장된 리츠는 17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테일, 유통업에 대한 이제 리츠가 37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의외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 22개. 그리고 오피스가 20개, 세 번째로 많고요. 이제 부동산 자산 자체도 뭐 저장 시설부터 해서 카지노, 하다못해 광섬유 케이블까지 정말 다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1조 2,600억 달러. 미국 상장 주식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헬스케어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좀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이제 장기 성장 전망에 따라서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에 주식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리츠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조 달러가 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또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주거용이 리츠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은 리테일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리츠하기가 쉽거든요. 어찌 보면. 주거용은 뭐 권리관계 이런 게 복잡하니까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요 주거용으로 리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점점 커질 거예요. 특히 한국같이 주거용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나라에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리츠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모 리츠하고 대비되는 부동산 펀드하고 좀 차이점을 볼 겁니다. 부동산 펀드도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는 배당 수익만을 기대할 수 있고 만기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상장 리츠는 부동산 가치를 뭐 어쨌든 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이제 이걸 주식 시장에서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도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공모 그리고 사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모였죠. 근데 공모의 경우는 50인 이상 뭐 공개적으로 모아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3에서 5년 정도 만기되는 폐쇄형 상품이라서 조기 환매할 경우에는 또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동산 실물에다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공모 리츠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구조라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편하게 매매도 가능하고 여기에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화해서 분산 투자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 이제 개념도인데요. 어쨌든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이익이 반영이 돼서 그때그때 매매에 대한 이익도 발생시키고 마지막 매각 시점에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매각 수익도 발생하고 반면에 부동산 펀드는 배당 수익은 일정하게 나오고 이게 최종 이제 만기 시점에 매각 시점에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국가별로 상장 리츠 현황을 좀 볼 건데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2010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의 뭐 매수 이런 것 때문에 부양효과를 좀 받아서 일본의 제일리츠의 시가총액도 1,300억 달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900억 달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600억 달러에 이르고요. 이들 국가의 어떤 리츠 시장은 장기간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제도 개편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꾸준히 또 성장해온 만큼 또 개별 리츠의 규모도 엄청 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 보시면 상장 리츠는 6개입니다. 아직 롯데 리츠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합산 시가총액도 8천억,
코스피의 0.04%에 불과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옆에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저희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경우에는 한 4% 정도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론적으로 주식 시장이 한 1,770조 원 정도라고 보면 4%라고 잡으면 사실 리츠의 시가총액은 50조 원이 맞거든요. 옆에 일본,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돼야겠네, 50조. 네, 5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 8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주변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리츠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 일단 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10월 14일 날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커피값 아껴 건물주 된다. 롯데 리츠 청약 4.7조 몰려. 뭐 이런 기사인데, 제가 이거 신문 기사 검색해 보니까 한 작년까지만 해도 리츠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없었죠. 모든 기사가 롯데 리츠를 시점으로 해서 9월 뭐 이제 정부의 발표 이후로 모든 신문 기사가 그때 다 몰려 있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요, 야, 롯데가 힘이 세긴 세구나. 롯데가 또 이거 엄청 언론에다 띄웠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주를 사게 되면 뭐 커피값만큼 투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건물에 뭐 한 유리 하나 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최근 공모청약을 마쳤는데 거액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거의 보증금 개념인 청약 증거금이 약 4조 7,610억 원이 몰렸고, 거기서 보증금 개념이라는 거는 돈을 실제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아시는 거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그 돈이 그냥 이거 한다고 4.7조 그냥. 공모 주식이 한 35%에 대해서 청약을 접수했는데 이 정도가 몰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공모에서 리츠는 한 4,299억 원 정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거의 뭐 10분의 1밖에 조달 안 했는데 10배네 10배. 10개 하면 한 1개 정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억 넣었으면 1,000만 원 받았겠네요. 1억 넣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롯데리츠는 이제 현재 건물주인 롯데쇼핑이 세입자가 되고 투자자인 롯데 EMC가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를 받고 이걸 배당을 한 형태고요. 보통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6%뭐 이 정도 지금 예상하고 6%면 있고요. 어마무시한 건데요. 지금 네.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미국이. 그래서 1%좀 후반대인데 한국 금리도 지금 그 정도잖아요. 야, 6%면 몇 배입니까? 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마트, 아울렛 점포 10개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이라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상의 리스크, 뭐 사실 조그만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는 망하면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롯데쇼핑이 사실 망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오프라인 마트들이 뭐 매출 하락이나 뭐 사업이익 감소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뭐 임대료를 뭐 깎진 않을 거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투자가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돈이 몰린 것 같고요. 앞에서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고 9월 10일 정부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용 보면 이 총 4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우량자산 공급이라고 했는데, 뭐 역세권 개발이나 환승센터 뭐 이런 공공환승센터 이런 공공자산 개발에 공모리츠 사업자를 우대하겠다. 그리고 민자도로, 철도 이런 인프라 사업 쪽에도 자금 재조달 시점에 어떤 공모 투자로 유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공모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공모 투자자 및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세율 9%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과거 이제 부동산 펀드 이런 거는 배당소득이자 배당소득세가 14% 정도 부과가 됐었고, 2천만 원 이상 금액의 경우에는 뭐 42%까지 최고 누진과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뭐 상당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이고, 또 기업들한테도 이제 공모 리츠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유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2년도까지 늘려줘서,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을 현금 출자할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제 혜택을 22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단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 뭐 국민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투자 환경 마련, 뭐 이거는 이제 공모 리츠나 펀드에 대해서 신용 평가도 실행을 하고 수익률 뭐 이런 지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네 번째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뭐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공모 리츠나 펀드가 투자한 이제 공공시설이나 뭐 임대주택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고 투자 한도도 뭐 50% 이상 확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서 롯데리츠랑 딱 맞물려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 중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항목이 사실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게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수도 분리과세 한다는 게, 야, 5천만 원에 뭐 9% 분리과세 해가지고 뭐 얼마나 저거 하겠어라고 우리 같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1년에 소득이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소득으로 2천만 원 넘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수익이 주식 같은 걸 2천만 원 충분히 넘길 수 있겠지만 이자로만 2천만 원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자가 2%라고 생각을 하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자산으로 옮겨서야 한 2천만 원 정도가 2%예요. 2%. 그러니까는 야, 내가 금융소득 자산을 한 2천만 원. 근데 그게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금융자산을 움직여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한 반 이상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5천만 원 한도로 배당소득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분리과세 해준다는 얘기는 그럼 그 정도까지 돈 안 내고 거의 그냥 그 정도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는 얘기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요, 투자를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리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기회인 그러니까 세금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옆에 보는 부자들 보면 뭐 그냥 분리만 해도 자기네들이 이득이야. 그래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 아예 살 거면 자기가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세금 문제 때문에 집값이 웬만큼 올라가도 다 세금을 내버려요. 그러니까는 세금 혜택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다. 근데 그게 향후에 리츠 시장에서 더 돈이 몰릴 수 있는 항목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개미 투자나 좀 저가에 조금씩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세금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구나. 그걸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 나온 리츠는 더욱더 열심히 봐서 뭐 돈은 얼마 없지만 투자를 해서 10분의 1이라도 받아야죠. 뭐 그래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인 공모 리츠가 무엇이고 뭐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봤고요. 뭐 결론은 어쨌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 모두 투자합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투자할 때 많이 알아보고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별 상품, 뭐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래프로 좀 살펴볼 거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를 통해 경제와 투자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